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랬죠. 네. 그런데 경매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중단된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이제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중단됐는데 건물이 중단된 건물도 가격의 감정에 포함된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사장님이 어떤 땅에 돈을 빌려줄 땐 지상권 설정을 하죠. 그럼 지상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와서 나 이게 건물을 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려고 그럴 때 지상권 설정자한테 동의서를 찍어주십시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짓고 나면 건물도 같이 등기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도장을 찍어줘서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했는데 짓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장님께서 경매를 집어넣을 때 땅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허락을 받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짓다만 건물도 경매로 같이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그런 걸 없이 지상 설정하지 않고 했는데 또 설정했었는데 허가도 안 받고 지가 막 했을 때는 그게 안 받아져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매로 나올 때 보면 어떤 때는 짓다만 건물 제외로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짓다만 건물이 포함이 돼서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 사례로. 여기 보시면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해갖고 땅이 395평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2억 8,500에 시작해서 누가 1억 5천 발표했다가 불허가 났고 다시 어떤다? 낙찰 받은 겁니다. 이 불허가는 아마 이것이 농지 때문에 다위기 때문에 농지 못 치고 이것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할 때 뭐 요즘은 그 이 저기 뭐야 이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거냐 아니면 원상 복구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농지증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건물을 지어서 바닥 공물이 쳐놨으면 안 된다고 안 해주고 막 이랬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래서 불허가가 났다가 나중에 이제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받았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뭐야 바닥에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 매각 제외거든요. 근데 이 착공하고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바닥 공구리 치는 주인이 있죠. 예. 주인한테다가 뭐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도청구. 질의 청구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주인이 아이고 그냥 내가 허가권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허가권 내 건으로 가져와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토지 건물 일반 매각으로 나왔죠. 여기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바닥 공구리를 제외고 이번에는 바닥 공구리 포함이에요. 이해하셨죠? 바닥 공구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면 구조물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 바닥 공구리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닥 공구리 친 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 수험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걸 낙찰을 받았다. 그랬더니 각서 하나 쓰라 그러더라고. 낙찰 허가 받은 대로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어떤다? 서약합니다. 하고 써주니까 그 건축 허가 이름을 아까 건축지 명예 변경한다 그랬죠. 명예 변경할 때 양쪽이 인감증명서에서 합의해 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건축주는 얼굴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근데 매각 물건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포함이 돼 있을 때는 가갖고 각서 쓰고 제출하게끔 되면은 이 저기 뭐야 건축주 명의가 이게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 명의는 넘어오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 허가 받은 거 있죠. 그거는 넘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는 새로 받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먼저 주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먼저 주인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 어떤다? 취소가 되면서 그 먼저 주인한테 받았던 농지 전용 부담금은 돌려줘요. 그리고 새로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 전용 부담금은 따로 내고 개발행 허가는 따로 받고 건축주는 어떻게 한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서류상으로 개발행 허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앞에 가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 앞에 토목 설계소 하면서 가서 바로 신청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했더니 바로 해갖고 뭐 그때 200만인가 300만 원 주니까 바로 저기 뭐야
그 개발행위 하고 와서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다 넘겨왔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14 2040 있죠? 건물 전체 매각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4층까지 골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중단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4억 4천에 이게 1억 5천 9백에서 1억 9천 우리 낙찰 받았는데 보면은 제가 우리 수강생들 보고 이거 투자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수강생들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거. 제가 저기 앞에가 아버님이 사세요. 네. 그 저걸 알고 있고 지역을 잘 알거든요. 저거 잘 가는. 그러니까 이 건물까지 전부 다 내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권까지 전부 다 내 거 되는 거거든요. 이 땅값이 4억 9천, 1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 이렇게 유치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치권 하고 돼 있다고 이렇게 보면,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었을 때는 없는데, 내가 현장을 갔을 때 있더라고. 있어도 감정평가사가 된다? 주인 점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 건축 허가권을 그냥 넘어오면서 바로 준공해서 바로 다 분양할 수 있는 아주 좋았던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매각 물건 집담한 건물이 이 집담한 건물이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유치권을 행하고 있다고 감정평가서도 유치권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 보면은. 네. 그런데 건물 매각 제외죠. 건물 포함이 되면은 유치권도 내가 떠안는 거야. 근데 건물 매각 제외고 땅만 낙찰받았죠. 그러면 유치권자고 건물 주인한테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 유치권자도 나가고 어떡나? 건물주인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해서 다 건물을 이제 어느 줄 때 그 유치권자가 얼마를 받고 서로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지료를 내놓고 다 나가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매가 나왔을 때 언제는 매각 물건이 포함된 것이 유지할 때도 있고 언제는 매각 물건이 그 집담한 물건이 매각 제외이 됐을 때가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담한 건물이 있어도 유치권자가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거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농지전용 부담금은 부담해야 되는 내가 낙찰 받은 거 외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홉 번째입니다.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우리가 자기가 본인이 건축주가 시공할 수도 있고 건축주가 시공하지 않고 그 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이런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지 그 일반 업자들은 개인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공동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교, 병원 같은 특수한 건물은 건설업자가 반드시 공사를 해야지 되고 개인이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파트 7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과 사후 관리. 자 보시겠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과 건축물 관리 대장 이런 것이 있죠. 사용 승인하고 준공검사서하고 사용 승인하고 뭐가 달라요? 준공검사서하고 사용 승인하고 준공이 날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게 우리가 건축법에 있어서 감리라는 것이 있죠. 예.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가 없는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한 사람이 이
기둥에 철근을 22mm 철근을 9가닥을 넣어라. 이렇게 설계를 했죠. 그럼 준공 검사를 내줄 때 담당자가 9가닥을 넣는지 봤어, 안 봤어? 안 봤습니다. 못 봤죠? 그럼 누가 봤죠? 감리자가 봤죠. 이 감리자가 준공 검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준공 검사서를 제출하면은 볼 수 없는 것은 감리가 본 거는 다 믿고 볼 수 있는 것만 담당자가 와서 보고 이제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으니까 사용을 하라.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건축물 관리 대장대로만 사용하라. 그러니까 준공검사서하고 사용 승인하고는 다른데 일반 개인주택에 감리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다 짓고 감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 거면 담당자 다 와서 보고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고 감리가 있는 건물은 감리자가 감리 보고서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면은 준공검사가 나고 난 다음에 와서 담당자 보고 사용 승인을 해주고 그것이 다 끝이 나서 사용 승인에 하게끔 되는 것은 그냥 사용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었을 때 건폐율고 용적률도 있고 용도도 있고 몇 층이 몇 평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 받은 대로 써라. 그게 사용 승인이고 그 허가 받은 내용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지와 건물에 보면 기존 건축물을 아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봤더니 뭐예요? 건물이 없어요. 맨 땅이에요. 근데 건축허가를 넣었더니 건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 멸시 신고를 해야 되죠. 나는 건물은 낙찰 안 받고 뭐만 받았죠? 땅을 받았죠. 또 땅 주인이 멸시해 못해. 해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이런 경우입니다. 땅에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낙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군청에서 뭐냐면 건축허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여기는 서류상에 건축물 관리 살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없는데 뭐가 있어? 서류상은 살아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멸시를 하십시오. 멸시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받아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의 건축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이 멸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처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멸시해 못해. 네. 이럴 때 땅 주인도 멸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에 가서 보면 폐가가 있죠. 예.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죠. 예. 그러면 내가 그거를 없애 못 없애? 멸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시는 할 수 있지만은 멸시하고 다 집을 지어놓고 나면 한 1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버지 건물 왜 허물었어? 돈 내놔. 이런 기회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허물어져서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땐 그런 경우는 못하지만은 서류상으로도 어떤다? 땅 주인이 가서 멸시 신고를 해야지 된다. 땅 주인이 멸시를 해도 멸시 신고는 받아준다. 건물 주인이 아니다. 위반 건축물에 어떤다? 기재 이렇게 돼 있죠? 위반 건축물이 기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축물 관리 대장을 대로해서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만약에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또 더 증축을 하고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그 건축물 관리 대장에다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든다?
적어 놓게끔 되고, 두 번째 장, 건축물 관장은 앞장 있고 두 번째 두 장이 있거든요. 두 장 맨 밑에 하단 왼쪽에 거기에 무슨 부분을 언제 어떻게 위반했다. 이것이 나오고 그 위반을 하게끔 됐을 때는 계속해서 준공이 그러니까 제대로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우리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위반 건축물로 돼 있다고 한 걸 낙찰을 받으면 위반한 것도 같이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위반을 했더라도 그걸 그대로 사면은 그 먼저 주인이 위반한 걸 내가 안고 사는 거고 먼저 주인이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림동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가 나온 곳이 있는데 그것이 6억짜리가 2억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가서 전화 받더니 그 건물이 2층짜리가 3층짜리인데 1층은 주차장으로 되는 걸 주차장을 다 막아가지고 뭐 방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 그게 위반 건축물로 들어간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방은 여러 개고 주차장을 위반하게끔 되면 우리가 중과해요. 다시 말하면 그 일반 용도 변경을 조금 하는 거는 중과하지 않는데 주차장 같은 걸 위반을 하게끔 되면 중과해서 그 시공 면적의 공사비의 50%씩을 1년에 두 번씩을 이행강제로 매깁니다.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을 위반해도 소소하게 조금 위반한 거, 발코니 하나인 거 하고 주차장을 없앤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주차장을 없애가고 했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이 억대가 됐더라고요. 밀린 게. 이거 낙찰을 받으면 그것까지 다 밀어줘야 되니까 가격이 어떤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낙찰을 받으면 그거 어떤다? 이행강제금 안 되려면 주차장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항상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다? 있고 건물을 바꾸게끔 되면은 건물을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물 관리장의 소유자를 바뀌고 건축물 관리장에서 소유자가 바뀌어야지 등기부 등본이 바뀌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며 이 법의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그 건축물의 준공공사 현장 관리 소유자 관련된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개축, 중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제한에 그 밖에 용도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매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 신고, 위반 건축물의 조치 등 했고 이행할 때까지 뜻을 미리 문서로 개고해야 한다. 다시 뭐 당신이 뭐뭐 잘못했으니까 언제까지 뭐뭐를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하고 먼저 어떤다? 지적하고 개고 통보를 하고 그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무조건 처음에 발견하자마자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당신은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뭐한다? 언제까지 고치십시오. 이거 먼저 나간다. 대가로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나갑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정되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아까 제가 50%를 했죠? 이 주차장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를 건물로 나중에 막아서 쓴다든가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00분의 10의 법이 10%인데 중과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50%를 이행강제형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각본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걸 기준하여 1년의 이외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그 부분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에 보면 다세대를 많이 짓죠. 다세대 짓는데 노무현 정부 때 발코니를 틀라 그랬죠. 발코니 틀 수 있겠잖아요. 발코니 텄죠. 근데 원래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다 트는 것이 아니라 대피 공간은 내비로 두고 발코니 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를 발코니 트는 거를 건설해서 할 때는 미리 분양받을 때 신청하면은 대피 공간 나비로 두고 틉니다. 근데 우리 한 15평짜리나 뭐 12평짜리 지금 다세대를 분양할 때는 대피 공간 만들자고 발코니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 위반 건축물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25평 미만의 서민들이 사는 것을 그걸 죽을 때까지 내는 건 너무하다 아닙니까? 5회만 내고 더 이상은 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때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이 다세대 분양할 때 5년치 위반금을 그러니까 분양대금 4억 3천 그 중에서 5년치 위반 부담금 780만 원 마이너스 깎아주고 얼마 이렇게 분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후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해갖고 그 후에 다시 이 오해를 지정하는 것이 다시 제가 알기로는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해갖고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에 뭐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축법 위반의 공소시효. 우리가 예전에는 살인을 한 자도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건축법에 의한 공소시효를 보기 전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부터 먼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지금 이게 25년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냐? 아니, 사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집행을 안 하는 거지. 학범죄 같은 거.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지 사형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아직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근데 사형은 공소시효가 지금 없어진 걸로 이번에 없어진 걸로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15년, 10년 이상은 10년,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데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장기는 10년 이상 자격증 또는 발표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범죄는 1년.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판결이 얼마에 나누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보십시다. 건축법 보면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3년 이하죠.
그럼 우리가 3년 이하라면 단기 5년 이상의 자격증에 해당 범죄는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5년 이상인데. 근데 지금 어떤다?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면은 뭐 1년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자, 보면 5억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에서 건축허가, 용도 변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로 된다. 경영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은 무허가로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저기 뭐야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이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공소시효를 가면 3년이나 5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경매로 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은 예전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반드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라 하고 뭐 계고가 와야 된다 그랬죠.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놨는데 계고를 하지 않으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끝난 거예요. 범죄가 지난 거예요. 근데 건물을 허물로 너 무허가로 줬으니까 그럼 원상 복귀하라고 계고를 했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대로 있죠. 그건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범죄가 된다?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나 이런 곳에 이걸 원상 복구하고 해놔라고 지정이 됐으면은 공소시효가 없는 거고, 담당 공무원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공소시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수강생이 어떤 땅에 뭐가 건물을 진 것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 집행관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거기 엄마가 나와서 땅은 아들 거지만 건물은 내 거야. 근데 왜 내하고 나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게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법정 상권이 있으면 지료만 내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은 아들 거고 건물은 엄마 거라며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알고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철거하기로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철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제 건물 철거한다고 그러고 해서 안 하고 지가 살고 있다. 신고했다 보니까 거기 동네 사람 면사무소를 알았고 이행강제를 매긴 거야. 나한테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를. 이거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이행강제가 없었다고 이유신청해라. 이유신청해서 그 자체가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받지 않고 끝난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무허가로 증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장의 위반 건축이라는 게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날아와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건축법에 의해서 최고의 것은 뭐냐면 이제 뭐 무기징역에 처한다. 뭐 이제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잘못된 뭐 했든지 건물을 설계를 잘못했든지 해갖고 집이 무너져 갖고 사람을 살상하게끔 됐을 때 뭐 무기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긴 것이 공소시효가 7년이고 건축법에서 그렇지 않으면 5년, 3년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3년인 경우, 5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공 사진을 봤을 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뭐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공소시효를 지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우리가 하면서
건축물 과정을 띄워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니까 좀 더 부어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아까처럼 건축허가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서 도장 안 찍어줘갖고 건물은 제대로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만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그럼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물은 가설 건축물로 지었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이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인데 아주 옛날 건물이 아니고 요 근래에 진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 이럴 때는 담당과에 가서 이거 건축 허가를 받은 서류는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설 건축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것이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은 내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은 나지 않았던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뭐만 받았어요? 땅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건축 허가는 받았으니까 누구라는 게 나오죠. 네. 그 주인을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하고 주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법원에다 신청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줄 돈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아서 재산 회피를 하려고 한다. 하고 하면은 강제로 기입 등기로 그 건물을 만들어줍니다.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떤다?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언제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은. 그렇지만 애초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진 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경매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 못 집어넣습니다. 못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동산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을 나지 않은 것은 그 건물만 내가 따로 든다? 건축물 관리가 없어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저기 화성에 있는 거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받지 못했어. 왜 못 받았나 그랬더니 측량을 안 하고 지어갖고 옆에 땅을 한 50cm 침범을 했더만. 준공이 나지 않고 그냥 했는데 땅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낙찰을 받았는데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버틴 거야. 그래서 지료 청구를 하고 그걸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된다?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더니 또 어떤 여자가 또 그걸 또 경제 가격은 한 8천만 원 나왔는데 또 어떤 여자가 2천 몇백만 원 주고 또 낙찰을 받아갖고 또 이사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지료를 내놓고 뭐 하라고 했더니 지료 내놔가지고 이러는 거냐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그 땅을 할 수 없이 다시 나갔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무허가를 줬잖아요. 그럼 지료 청구를 주인한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집을 경매로 집어넣고 건축물 관리자는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 아까 50cm를 침범을 했는데 그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허가는 거기다 침범 안 하고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측량 안 하고서 준공 내려고 봤더니 침범을 한 거지. 아니요. 기입 등기인가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기입등기는 됩니다. 기입등기. 강제 기입등기 해갖고 우리 낙찰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이번에는 특수경매하고 소송경매를 강의를 지금 안 하고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실전 사례로 다 나오는 사례입니다. 제가 소송경매하고 이제 특수경매는 다 실전 사례만 갖고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게 너무 그냥 실전 사례만 가지고 하고 좀 몇 년 된 걸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갖고 내가 지금 소송경매하고 특수경매는 강의를 안 하고 요 네 개만 좀 줄여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 실전 사례는 언제든지 제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강제 기입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준공만 나지 않는 아까 말씀 중에 계고했는지 여부를 어디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알 수 있다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건축물 관련이 없고 집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계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계고했던 것이 없고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은 안 한 걸로 되는 거죠. 허가된 건물일 경우에 계고했는지 여부는 아니 그걸 계고를 하고 허가 난 건물인 경우는 건축물 관리장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어놓는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벌써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 관리장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된 거는 공소시효가 없는 건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허가는 낙찰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징계 청구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집주인이 예. 뭐 보면은 요양원에 가 있다든지 예. 감옥소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없을 때는 참 대책이 없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제 돈을 좀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건물을 팔고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야. 예. 다시 말하면 몇 번지 지상에 있는 무슨 무허가 건축물 약 몇 평, 예. 주인이 누구, 철수, 사는 사람 0이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걸 가지고 체결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보면 부동산 사면 실거래가 가격을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실거래가 신고하는 데를 가서 접수시키면은 이제 철수 거인데 영희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영희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물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세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영희가 냈고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취득세 내고 재산세 이렇게 내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이 무허가 건물을 어떤다? 팔겠다. 하면 같이 또 팔아주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건축물 관장이 없잖아요. 규제를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규제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뜻 보면 좋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시 말하면 규제를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무허가 건물을 두 개가 나란히 있어. 하나는 건축물을 관장이 있고 하나는 건축물 관장이 없어. 있는 거 사야 돼, 없는 거 사야 돼. 있는 걸 사야. 근데 없는 걸 사갖고 있는 거를 산 사람은 자기가 용도 변경을 해서 가게를 만들려니까 용도 변경을 안 해줘. 그러니까 가게를 못 해. 근데 없는 걸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가게를 만들면 돼. 그러니까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런데 얼핏 보면 그렇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은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데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물 관리자가 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안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야. 다. 등기부등본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다 내용을 아시는 사람은. 지금은 뭐게끔 되면 예전에는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 공부를 안 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걸 팔고 사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들도 경매를 강의를 많이 듣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누가 내고 있습니까? 그거 띄워오십시오. 그러면 얼마에 팔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반 다 아는 공인중개사들도 많아 이제는.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는 위반 건축물을 뭘로 어떻게 지정당한 게 있죠. 그 지정당한 것을 고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아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법규대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사용 승인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건축물 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착공을 했으면 준공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10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거야. 근데 다 준공을 못 해놓고 건축물을 못하다가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어떤다? 건축법에 맞으면 어떤다? 사용 승인 신청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 건축법에 맞으니까 20년 지난 다음에 건축물 관리자 사용 승인 해주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예. 근데 애초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다? 양성화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성한다. 없는 건물을 새로 양성화한다. 간단합니다. 양성화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없는 건물을 지금에 있었다고 그냥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그건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이걸 양성하겠다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실측을 해서 땅에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 건축 허가를 받는 걸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현재 건축법에 다 맞게끔 돼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허가를 내주면은 한 1, 2개월 있다가 사용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갖고 그 법대로 다 맞으면은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게 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옛날 건물 있던 걸 그냥 해주는 것은 지금 담당자들이 거의 안 해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에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현재 건축법에 맞게끔 고쳐야지 양성화 해주지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무허가 건물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내라 그랬더니 우리 그 양성화 하는 대로 저기 고지서가 날라간 거야. 무슨 고지서가 날라가냐면 보험. 일을 하다 다치면 보험 드는 것이 있죠. 그 보험에 고지서가 몇십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보게끔 되면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다? 그거를 보험료를 내라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이 그 건설회사 갈 때는 보험에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보험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강제로 누가 집을 지으면 자기가 해더라도 보험을 집어넣게끔 그냥 하더구만. 예전에 우리 옛날 얘기인데 인테리어 할 때 다루기 이렇게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방치질을 하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일하던 한 사람이 들어놓는데 내진탕으로 해서 들어놓거든요. 회사 문 닫는 거야. 문 닫아야 되는 거야. 그건 뭐 보험에 들지 않고 조금만 하기 때문에 문 닫아야 돼. 닫지 않고는 그 돈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회사는 문 닫은 걸로 끝나지만은 그 남편을 둔 그 집 식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해서 그렇게 조그만 공사를 해서 양성화 하는데도 된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보험 다 내고 공사하는 걸로 해서 하고 준공 날 때도 허가 난 것이 뭐냐면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나무 심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화조 필증 만들어야 되고 가스 필증 만들어서 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양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짓고 나면은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이 취등록세가 나왔는데 이제 다툼이 좀 있었죠. 취등록세를 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서 신고할 때 취등록세 냈잖아요. 근데 양성화 시키느라고 취등록세가 또 나왔잖아. 신축 건물로 하고 옛날 할 때.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이 건물 살 때
취득세 냈는데 왜 취득세 또 나왔냐? 이거는 양성화 시킨 것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나하고 그 세금 낼 때에 조금 다투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영수증 다 가져가서 이렇게 돼서 이 양성화 받은 거 아니냐? 그 나중에 취득세 낸 거 취소하고 옛날에 우리 낙찰받아서 거래할 때 금액으로 취득세 낸 걸로 받는 것은 있긴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양성화는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서 그냥 건축물 관장에 기재해 주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건물이 아니고 축사나 뭐 이렇게 관리사나 이런 거 정도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은 건축물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주도 해요. 그 건물이 없는 걸로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 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었으면 축사를 만들어 놨어도 지목이 대지도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축물 관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허가로 건축물 관리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거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신청을 해봤더니 지적과에서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농지에다가 쳤는데 축사를 지었고 관리사로 지었는데 전용 허가 받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하고 관리사를 건축물 관리사에 올려는 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대지를 바꾸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경우. 미등기 때도 매도인의 미등기 건물전 이전 신고조례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1급 매매약서상 매도인의 있는 날인 실거래가 신고조례 낙서사 변동신고서 매수인 이전 등기물 부동산 신고서 취득세 신고. 이것도 제가 논산의 세무서에 가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미등기 건물을 먼저 번에 주인이 재산 되려고 있더구만. 그러니까 그 미등기 건물을 그거를 샀다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바꾸고 난 다음에 건물 주인 미등기 건물의 주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이게 보면 위반 건축물이 취임 방안 통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 관리자에 올리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벌금을 얼마를 내고 추인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또 한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성화를 시킬 때 현재의 법규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이미 그때부터 지어져 있다는 것이 해야 되고 90년 이후에는 이렇게 그 언제 집이 무허가로 지어졌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성화할 수 있는 가장 한 것은 처음서부터 신축으로 허가를 받아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받는 담당자도 일이 다 골치 아프니까 아주 처음부터 허가를 얻어 정식으로 내라고 자기가 가서 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그냥 신축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허가 받고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현재 다 맞게끔 돼 있으면 사용 승인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양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 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 시켜주도록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했을 때는 그냥 신축으로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걸 내지 않고 그냥 했었습니다.
제가 여주의 대신면에 땅을 하나 낙찰 받았고 거기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여주 시청에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군청소관이 아니고 작기 때문에 대신 면소관이니까 면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면 담당자한테 가서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서류로 양성화 시키는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 답변을 보내줬는데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람보다 시청에 있는 사람보다 면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답변해 준 겁니다. 이게 아주 똑바른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법, 신청 방법,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 이런 거를 신청하는 거다. 건축 신고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이행 강제금 납부. 건축 시기는 항공사진을 체크해 객관적으로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은 2006년 5월 8일 이전은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러니.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거는 못 해봤어요. 못 해봤고 아까처럼 신축하는 걸로는 양성화를 시켜봤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보면 공통서류 신청인 농지 전용 신고 필증 현황 성과도 평면도 배치도 상하수 영수증 또는 지하수 준공 필증 오수 정화소 필증 배수 설비 확인서 부설 주차장 카드 가스 연결 공사증 도로 주차 이거는 건축 허가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서류는 항공 사진을 집어넣어서 이 건물이 옛날에 언제서부터 있었던가 이런 거를 든다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보면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인 경우에는 내가 집을 지려면 거기에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에게만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어떤다? 6개월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통리 358-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법 4조와 대지구 공개는 적용되지 않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게 정식으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모범 답안이 이겁니다. 모범 답안. 이것이 논산지 부창동에 있는데 토지만 매각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 이렇게 이런 집이 있었거든요. 집이 있었던 걸 가지고 이런 집이 있었던 걸 이거를 어떤다? 양성화 시켰습니다. 양성화 시켜가지고 뭐야? 건축물 관장을 만들었죠. 여기 보면 건축물 존재 안 하면 이렇게 돼 있었죠. 보면 안 하면 이렇게 됐었는데 뭐야? 나중에 보면 건축허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건축 처리 알림.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해서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법 따라 허가 처리됐음을 알려드리며 면세 등 납부하고 허가 필지를 결국 받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시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럼 건설이랑 운영이랑 현재 안 맞아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이 건축법에 다 맞게끔 대입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대로 도면을 그려갖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부시지는 않고요. 네? 건축법에 건설이나 땅에 맞게 건설이나 용적물이 맞지 않아도 맞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거. 그럼 부셔야 되네요. 부셔야 되죠. 근데 이건 땅이 크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없이 다 만들어도 되고 정화조가 문제 있는데 여기는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편하게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바로 그냥 한 몇십만 원 들여서 중국 낸 겁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서부터 한 3, 40분이 중요한 것이 또 남았거든요.
그냥 한 10분 쉬었다가 한 3, 40분 마저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아니신 분은 조금 용도 변경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이 좀 남았으니까 그거를 마저 듣고 가시면 됩니다.